완벽한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 주제가 뭘까요? 이런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니까 봄날 밤에 뭔가 감정이라는 건 알겠는데 천리, 만리 이런 식으로 물리적 거리가 나오면 전화가 안 왔어. 근데 어디서 진동 소리가 막 들리는 거. 그런데 결정타로 마지막에 종장에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뭔가 풍성해요? 아니면 약간 적막해요? 시조의 중심 주제에 해당하는 세 가지 중 이별에 대한 주제, 그리움이나 슬픔을 나타낸 노래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계속 맞추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한대요. 그래서 렌즈보다 살짝 아래쪽을 바라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뭐 그것도 그건데 전방을 주시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설명을 할 때 작품들을 외워서 말하고 프롬프터처럼 저 앞쪽에 뭘 띄워놓을 수도 없으니까 이런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거든요. 한번 편하게 모니터에 작품을 띄워놓고 읽어가면서 그렇게 시도해 볼 테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이별하고 그리워하고,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거든요. 그 보편성을 띈다는 것은 결국 일반적이라는 거, 두루두루 통용된다라는 거,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조선시대 사람이나 지금의 우리나 사람이라면 살면서 경험하게 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부터 오늘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빈 산에 우는 접동새, 너는 어이 우짖느냐? 너도 나와 같이 무슨 이별하였느냐? 아무리 피나게 운들 대답이나 하더냐? 이거 처음 봐도 알겠다, 그쵸? 충신으로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건지,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살아서 좋다고 하는지, 누군가랑 이별해서 슬프다고 하는지, 그 셋 중에 맨 마지막 거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접동새가 현대시, 시조, 가사 가리지 않고 엄청 많이, 아주 그냥 뻑하면 나올 거예요. 바로 입력해 두세요. 설화 속에서 뭔가 억울하고 한 맺힌 게 있어서 적막한 산에서 밤에 울곤 하는 그런 작품 안에서 접동새가 나왔을 때 즐겁고 발랄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이 접동새가 소쩍새, 두견새, 귀촉도, 불려귀, 자규 이런 식으로 어느 게 나와도 내내 같은 새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자가 이별을 했는데 접동새한테 너도 이별했니? 근데 우리가 울어도 상대는 대답해주지 않지 않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접동새는 객관적 상간물의 기능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되는 작품이에요. 이 주제에서 황진이라는 작가를 빼놓을 수 없어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 따로 영상을 이미 찍었습니다. 주된 발상과 표현을 위주로 해서 그런 비슷한 것이 나타나는 다른 작품들도 엮어서 편집을 했었고요. 오늘 한 번 더 읽을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잘라내서 따뜻한 이불 아래 넣었다가 어로님, 그리우님,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 되면 굽이굽이 펼치리라.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별표 쳐놓을 만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우리가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한자어보다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런 음성상징어로 대꾸를 이루게 쓴 거, 이런 거 특징이겠죠. 황진이 시조 4종 세트라고 묶을 수 있는 유명한 시조 이어서 볼게요. 아, 나의 일인데 그리워할 줄 몰랐더냐. 있으라 했다면 갈까마는 갔겠냐마는 자기가 구태여 굳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워낙 짧기도 하고 맥락 중 일부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도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이 일부 빠져 있어요. 특히 두 번째 줄이 어렵죠. 중장. 있으라고 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있으라고 했다면, 가지 말라고 붙잡았다면 그 사람이 갔겠냐마는 이 소리죠. 가지 말라고 할 걸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일단. 그런데 굳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 그래서 초장, 첫 줄에서 내 일, 내가 한 일인데 내가 괜찮을 줄 알고 보냈는데 그리워할 줄 몰랐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여기서 산과 물은 그냥 자연물로서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 게 아니죠. 산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달라지는 역접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물은 옛날 물이 아니로다. 물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물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양면성. 하나는 흐르는 속성.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거고, 흘렀다, 멈췄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같은 상태, 한결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중장, 주야에 흐르거든. 낮과 밤이죠. 주간, 야간 알고 있어요, 우리. 낮과 밤에 걸쳐서 흘러가는데 옛날 물이 있겠느냐. 사람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안 오는구나. 물이 한번 지나가면 거슬러 올라올 수 없듯이 사람의 인연도 한번 가면 오기 힘들구나 탄식하는 황진이 하나 더 갑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깊은 산속에 있는 흐르는 시냇물아 쉽게 흘러가는 거 자랑하지 마. 일도창해. 바다로 한번 흘러가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밝은 달이 빈산을 가득 채울 때 쉬어가면 어떠니. 물에게 어차피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 뭐가 그렇게 급해. 이렇게 밝은 달이 환하게 떴는데 좀 쉬어가면 어떠니. 여기서 명월, 황진이 자신을 일컫기도 하는 말이에요. 나 황진이가 여기 있잖아. 나와 같이 좀 즐기고 누리고 가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자어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인데요. 제가 읽을 초장 부분 한번 보세요.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재. 그리고 그 밑에도 일지춘심, 자규, 다정, 병 이런 거 다 한자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어리를 베어내어 서리서리 넣었다가 굽이굽이 펼치리라 이거. 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매우 잘 살린 거예요. 이화는요, 백꽃이에요. 꽃 이름이고요. 월백, 달이 하얗다. 은한, 은하수. 그 다음에 삼경, 24시간을 2시간 단위로 쪼개서 부르는 시간에 대한 명칭이 있어요. 삼경, 밤 11시에서 새벽 1시예요. 가운데 지점이 자정이잖아요. 문학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매우 늦은 밤,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시간 이런 것이 배경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사경은 몇 시겠어요? 1시에서 3시. 오경은 3시에서 5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경 같은 경우는 아주 이른 새벽이죠. 그때 꽃기호하고 닭이 울거든요. 그런 배경 설명을 할 때 나올 수 있고요. 백꽃, 달이 하얗다, 은하수, 삼경. 압축하면 시간적 배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절적 배경이라. 그래서 이 첫 줄은 봄날 밤에 이 뜻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일지춘심. 아까 제가 접동세, 두견세, 소적세, 귀촉도, 불력귀, 자규 요렇게 많이 부른다고 했거든요. 문학작품에서. 화자는 이 봄의 감정을 자규가 알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은 밤에 새소리가 들렸다든지 떠올랐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거, 이게 병인 것 같아 잠을 못 이루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이별, 그리움, 그 관련 작품을 말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제가 좁혀지는 건데 여러 작품들 사이에 이게 섞여서 나왔을 때 봄날 밤에 뭔가 감정이라는 건 알겠는데 꽃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하니까 봄날의 흥취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든지 한 끗 차이로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봄밤의 애상감을 노래한 거예요. 주제가 그거거든요. 애상이라는 건 슬픔이 깔렸다는 건데 여기 어디 슬픔이라는 말이 있느냐. 일단 봄날 밤으로 깔아놨고 배경으로 그 다음에 자규 나오잖아요. 밤에 우는 접동세 자규가 알겠냐마는 이런 걸 썼다는 거. 자규가 막 업된 분위기에서 등장하기 좀 어렵다고 했어요. 그 다음 거 갈게요. 이화오, 같은 꽃이네. 그리고 비우자예요. 꽃잎이 비처럼 떨어지는 그런 계절에 질문 하나 해볼게요. 꽃이 피는 계절은 봄이죠. 그럼 꽃이 지는 계절은? 무심코 애들이 가을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 있어요. 일반적으로 꽃은 봄에 피고 잠깐 동안 펴 있다가 역시 봄에 지죠. 늦봄 또는 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꽃이 지는 계절. 봄에 이별했는데 추풍 낙엽에 가을에 바람 불고 잎사귀 떨어지는 그런 계절에 그 사람도 날 생각하나? 낙엽, 잎사귀가 떨어지는 계절이 가을이고요. 그럼 몇 개월 지났잖아. 시일이 지났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날 생각할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장에서 천리의 외로운 꽃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천리, 만리, 물리적 거리가 나오면 뭐 몇 킬로미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자랑 어떤 대상 사이에 물리적 또 심리적 거리감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될 수도 있고 삶과 죽음의 거리감처럼 죽어서 다른 세상에 가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만날 수가 없을 때 이런 수치가 등장하기도 해요. 그 다음 갈게요.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깊은 산 속에 어느 님이 올까마는. 화자가 지금 깊은 산 속에 있어. 이 깊은 데를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 지는 잎사귀, 부는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그런 소리만 나도 혹시 그 사람이 왔나? 하노라. 마음이 한 곳에 쏠려 있어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낀다라는 거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뭔지 아실 거예요. 메시지나 전화 이런 걸 기다릴 때 전화가 안 왔어. 근데 어디서 진동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다른 데서 나는 소리인데도 휴대폰 소리처럼 순간 느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감정이라는 거는 그 감정선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잘 보세요. 몇 버들 골라 꺾어 산에 있는 버들가지 보내노라 님에게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새 잎사귀 나거든 나라고 여겨주세요. 너무 쉽다. 무지 중요해요. 제가 작품 리스트 마지막에 써놓고 별표 더 친다든지 덧붙일 건데 여기서 웹버들이 이 화자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중심 대상물이죠. 이 꽃 보면서 내 생각해줘. 아니면 화분 같은 거 선물 주면서 이거 꽃 피면 내 생각해줘. 그런 마음. 지당에 연못에 빛 뿌리고 양류, 버들가지에 안개가 꼈는데 네라는 건 안개거든요. 많이 나와요. 알아두세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메었는가. 자, 어쨌든 배경이에요. 쓸쓸한 쪽이죠. 그런데 결정타로 마지막에 종장에서 석양, 해질 무렵, 하강이죠. 태양이 떠오르는 거, 아침, 이런 게 상승, 만약에 대응시켜 본다면. 석양의 짝이른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더라. 공허해, 짝이 없는 데서 오는, 혹은 누군가가 생각나는 데서 오는 그 빈자리 때문인 거예요. 그 근거는 굳이 짝이른 갈매기라고 표현을 한 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문학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배경 위주로 나올 때는 이 배경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을 하는 상태에서 그 배경과 어우러지는 또 어떤 단서가 있는지 이제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별이 남녀 사이의 이별만 있진 않죠? 그래서 다음 거는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동기로 지내던 아우들이 있었는데 그 아우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마음이죠. 네, 이별을 노래하는 사설 시조도 많은데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시선을 여러 군데로 두니까 눈은 좀 덜 필요하네요. 요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국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사는 건 아닌가. 유례 없이 계약도 3주 미뤄진 상태고 근데 이 3주가 과연 3주 미뤄진 것으로 상황이 깔끔하게 해결된 상태로 학생들이 계약하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한 달 후가 끝일지 1년 후가 끝일지 끝이 정확하게 있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백신도 없는데 무증상 감염자까지 나오는 분명히 사망자들이 늘어가는데 부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 바이러스가 숙주로 옮겨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변이 된다고도 하고 믿기지 않아요. 영화 같은 정말 재앙과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이 어쨌든 학사 일정도 조정이 될 거고 근데 중간 기말고사 시험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겨울방학을 보냈죠. 학생들이. 학원도 다니고 인강도 듣고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2월 중반부터 지금 3월 거의 말까지 방학이 한 달 더 늘어난 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간에 또 밖에 나가기는 어려웠어,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집에서 잘 컨트롤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늦잠은 평소보다는 잘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늦게 잔다는데 5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리듬이 깨지고 루즈해지고
이번 연도의 학생들의 편차는 지금 이 시기를 얼마나 계획적으로 잘 보내느냐, 그게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